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대단합니다. 안진걸 처장 별명이 안발장입니다. 예,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살이했던 장발장을 존경합니다. 예. 저는 안길동을 밀었는데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안발장으로. 홍길동은 너무 혁명적이어서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장발장 정도면 충분하다. 예. 네. 오신 분들이 우리 이 안발장 좋아하시네요. 그냥 못생겨서 친숙하게 보이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자, 퇴근길 이철입니다. 2주년 기념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안발장도 보고요. 좋죠. 예. 자,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서울 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세입자들 힘내세요. 와. 세입자협회라고 하면 그 회원은 세입자만 가능합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요. 네. 요즘은 그 자가 소유자도 은행 세입자라고 합니다. 은행에 대출 이자 갚느라 많이 어렵잖아요. 은행 세입자. 한 200만 명의 하우스푸어들도 계시고 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마음씨 좋은 건물주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예. 그거 얘기하고 계신데 중간에. 예. 아니 2주년이어서 제가 오바를 하게 되네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 사실 저도 생각난 김에 2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축하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이게 저 혼자 만드는 프로가 아니고 여기 나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PD 여기 우리 있는 작가 이런 분들이 고생해서 만들거든요. 우리 기술 감독님들 왜 빼세요? 아니 감독님들이 밖에서 지금 찾아왔어요, 소장님. 우리 감독님도 고맙고요. 예. 제가 안진걸 처장이랑 방송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예, 자제하겠습니다. 도대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PD, 작가, 우리 또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나가실 때 애썼다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 대표께서도 은행 세입자세요? 아니 저는 세입자입니다. 주거 세입자. 그냥 완전 세입자? 예. 아니 연세도 있으신 분이 왜 세입?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픈 질문을 나름 열심히 사셨지만 우리 국민 절반이 집이 없어요, 소장님. 안 처장은 어때요? 저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죠. 그래요? 근데 세입자 중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좀 그래도 형편이 나아요. 지금은 민간임대주택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임대주택은 뭐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공임대주택 들어간 게 저는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주변에 더 어려운 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연히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추천이 됐어요. 예. 자, 퇴근길 신문고란 이 프로그램을요. 말 그대로 신문고라는 게 억울한 사연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혼자 뭐 외치면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허망할 텐데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실에서 매주 이 방송을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안 처장에게 전달해 왔다면서요?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김경래 PD님이라는 분한테도 직접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냐. 아직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다시 챙기게 됐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지하철 택배원이라고 올 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되세요. 어떻게 삽니까? 그 딱한 사연이 나갔거든요. 근데 다 자영업자로 해놓은 거예요. 노동자가 하니까 4대 보험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 그런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연 등 중심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해결에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억울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고 됐습니다. 예. 알아서 끊을 때도 있네요. 자, 어제 전국 세입자 번개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네만 하실 거예요? 아니 2명을 동시에 쳐다보니까 누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우리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도 세입자님들 많이 계시죠. 한 절반은 세입자실 텐데 평균적으로 어제 광화문에 정말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세입자들이.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예.
1919년 그동안 상가 세입자들이 이렇게 뭐 쫓겨났다 갑자기 건물주가 뭐 100% 200% 임대료를 폭등시켜서 이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주거 세입자들은 사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친 전월세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세를 갑자기 막 몇 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래서 못 올려주면 월세를 뭐 50에서 100만 원 내라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평균 급여가 2,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100만 원 안팎 월세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비, 그다음에 의료비, 통신비, 그다음에 생활비를 지불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경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극심한 내수 침체 상황에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 내고 전세 내고 나면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이 문제를 심지어는 이제 그동안 이 문제를 애매했던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세입자 문제 대책 세워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서 세입자들 100여 명 모였습니다.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세입자들은 함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예. 들으시다가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박수 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국 세입자 협회도 만들고. 예, 우리 박동수 예. 대표께 예. 세입자 협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겁니다. 예. 그 세입자 권익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주거 안정하고 주거권 실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예. 이제 이런 권리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직 뭐 세입자 조직이 태동기이고 우리들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주거 안정의 핵심 사안인 계약 기간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말씀 잘하시거든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안 차장보다 말씀을 많이 하셔야 예, 됩니다. 엄청 떨려요, 소장님. 실제로 보면 청취자 여러분 여기 진짜 떨려. 저 등에 땀 나요, 정말로. 예. 왜 땀나요? 아니 굉장히 긴장되고 하나라도 실수 없이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함께. 물론 저도 서민이지만 근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얼마나 겁이 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요, 저도. 그래갖고 그때 좀 더 그 억울한 사연을 더 많이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2주년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와, 말이 길었군요. 예, 요즘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죠? 예. 주거 관련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민달팽이 유니온도 그런 거죠? 예, 아니 제가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박동수 대표님, 예. 민달팽 유니언 그러면 많은 청취자들께서 생물 연구 단체인지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없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유니언이란 모임이 있는 거죠. 민달팽 유니언인데 전국 세입자협회 민달팽 유니언에서 저희 요청 사항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서 임대료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임대료 안 내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고 필요하면 또 좀 올려줄 테니까 너무 폭등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이사 저 벌써 20번 가까이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이삿짐 싸는 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삿짐 비용 그거 얼마나 힘든. 그다음에 우리가 전월세 마련하면 그 전집이 그걸 주고 나가야만이 이렇게 이사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사하신 분들은 그거 잘할 거예요. 그 고통. 그래서 그렇게 길게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부분 쫓겨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주택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 좀 늘려달라. 소박하죠, 소장님? 나는 민달팽이 유니온 물어봤는데 대답이 저까지 갔어요. 예, 그랬군요. 당분간은 제가 호명하지 않으면 나서지 마세요. 지금 전에 이제 박동수 대표님만 말씀하시기로. 자, 우리 예. 박동수 대표는 공인중개사로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17년 정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이제 현장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 대책이 있잖아요. 예, 예. 크게 세 가지라는데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세입자분들은 전월세값 안정, 그다음 그것의 영향으로 이제 집값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전세 폭등하고 월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려면은 이제 그런 제도 전월세 상한제 일정하게 좀 월세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기간을 좀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현재는 법으로 2년밖에 안 2년이죠. 되는 그걸 네. 계속 갱신해서 상당 기간 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세입자 서민들 삶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하는데 집이 마련되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확대 공급해라.
이 세 가지가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 박동수 대표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걸 해주잖아요. 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느끼기에 정말 미친 전셋값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전셋값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바쁘겠다 그러는데 사실 바쁘지가 않습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거꾸로.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내놓는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은. 예, 대부분 이제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만 있으면은 당연히 월세를 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 보증금 전월세 전환 이율이 연 7.4%입니다. 근데 그걸 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자의 보증을 은행에 만약 넣어놓으면은 보통 노년층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넣어놓으시면은 연 2%가 안 돼요. 이게 서너 배의 이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하게 월세로 전환 능력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가지신 분들이 월세로 내놓는 게 더 유리하지만 그건 역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폭이 사실 상상을 벗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뭐 벌써 원룸 화장실 있는 평균이 42만 원이거든요. 네. 소득이 없는데도 그래요. 네. 사실. 그리고 거기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우리가 보통 방 2칸짜리 네. 이런 게 최하 30에서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중산층 사는 아파트가 32평형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강북이 월세가 100만 원. 강남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보증금이 5천에서 2억까지 돼요. 2, 3억. 그러니까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 나와서 또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딱 묶여 있는 거죠. 모든 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전월세 상한제 설명을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안 되죠? 그게 핵심이 그 국토교통부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상한제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이게 임대인분들이 오히려 올려버린다. 폭등을 시킨다.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7, 8년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안 됐는데도 지금 8년째, 7년째 전세가가 70, 80%가 올랐어요. 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 정부의. 왜냐하면는 작년에 LTV, DTI를 완화하면서 정부 당국자가 호언을 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은 전세 사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그래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분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물량이 줄어드니까 폭등하게 된 거죠.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논리 이렇게 세입자 단체가 싫어하고 주거 단체가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입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탤 말 있습니까? 안진걸 처장? 아주 짧게 보태면요. 짧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저는 더 우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사회경이 약자잖아요. 이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분들이 근데 정부의 주요 관료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대부분 본인들도 부자들이 많고 땅이 많거나 집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엄연한. 근데 이분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이렇게 계속 올리거나 떠받치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빚을 많이 내줄 때니까 집을 사라 수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택 공급이 100% 넘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도 원래 그럼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반드시 떨어지겠는데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수요를 계속해서 빚을 줘가지고도 가수요를 만들고 허위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덩달아 같이 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세값 뛰니까 그러면 사실 등록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물가 인상률 고박 1.5배는 못 올리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서민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어도 예를 들면 제가 길거리에 무슨 튀김값을 인상률을 상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튀김은 더 올라도 상관없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교육, 주거, 의료, 통신은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하는 것처럼 전월세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또 건물주들 또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월세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저희도 여력이 되면 올려주겠다는 건데 물가 인상률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정도 올려주는 거라서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와,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진짜 그게 짧아요? 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임대료는 함부로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집이 아니어도 쫓겨나진 않게 서럽게 살지 않도록은 사회적 장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가보면 세입자의 천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좀 힘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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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입니다 이렇게 딱. 예, 아닙니다. 자, 박동수 대표. 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뉴스테이라고 있잖아요. 새로 정부가 도입한 거. 예, 뉴스테이요. 예. 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던데 너무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거 그런 게 문제인가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들이 그건 중산층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중산층 세입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수요에 의거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산층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전세 가격 위에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월세가 좀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수요잖아요. 사실 전세 세입자들 원하는. 근데 그런 기초에서 뉴스테이를 했느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명분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현재 주변 임대료 시세하고 달리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나 신당동에 나오는 게 보통 그런 게 전용 뭐 18평 전후에서가 보통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주변 임대료 시세가 다른 게 없으면은 이건 소위 건설회사의 이제 수익 보장 그리고 여기에 민간 임대법까지 제정을 해서 여기에 주택기금이라든지 뭐 공공용지라든지 각종 세제 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거든요. 옛날 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했던 건 그런 제안했던 정책들을 그쪽으로 다 해주고 나서는 그 결과물은 결국 시장 임대료라는 거죠. 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도 예. 사실은 집주인이 워낙 그 뭐랄까요 갑이잖아요. 슈퍼갑의 신분이고 또 요즘은 또 그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거의 안 물리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 그 임대료 선진화 거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월세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책을 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에 대해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임대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그동안 안 내던 게 세금을 하면 이제 저항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물러섰습니다. 연수익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마 2016년까지 유예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분리 과세하겠다. 예. 이게 임대소득 플러스 자기가 어떤 개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걸 분리하겠다. 더 나아가서 설령 2016 2천만 원이더라도 상당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좀 허탈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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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 이름이 뉴스테인데 우리 세입자들은 뉴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8년 동안 일단 안 쫓겨나게 해놨어요. 설계는 그거 하나는 장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사 지겹게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2년 한 번 다니니까 8년은 장점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 급여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이야기해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안팎입니다. 비정규직들은 100에서 200만 원도 안 되고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 어떻게 삽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박수 나왔어요, 소장님. 제가 지목 안 하면 말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예. 1946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당구장 하는데 한 달 매출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게세가 280만 원이고요. 또 경비 나가고 하면 손에 쥐는 건 100만 원이 채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러시고요. 아들 하나 키우고 며느리가 어린이집 다녀서 100만 원 더 번다는 것 같아요. 더 진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벌어서 건물주 먹여 살리는 아주 이상한 제도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말로만 영세업자 살린다고 공연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거비 부담이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점포 얻어가지고 거기에 세 내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 서민주거 복지특위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안 처장? 예.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이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한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만 안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분양가 너무 치솟으니까 상한제 있었는데 정부 여당이 자꾸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대기업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됐으면 자기들 이득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폭리를 못 취하니까 이거 풀어달라니까 야당이 합의를 해주면서 그때 그러면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야당에서 그거 갖고 가면 정부 여당이 지금 다 판판이 반대하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보면 1년에 14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10%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서울만 지금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냐면요. 10만 명이 넘게 임대주택을 대기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진짜 그 공공임대주택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저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운 사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인데 지금 아직 기간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한 대책 이제는 세워주셔야 된다. 그동안 건물주나 이른바 강부자라고 하는 땅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은 정말 대부분 다 시행이 됐어요. 이제 세입자들 위한 정책도 균형을 잡고 시행이 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참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봐도 참 이 주거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뾰족한 해답은 없고 정부는 또 의지가 좀 약해 보이고 그야말로 사면 초과인데 우리 박동수 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그 주택은 사실 정부 정책이 좌우를 합니다. 사실 예. 크게 좌우를 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도시 크게 말하면 수도권 문제거든요. 그러면 땅은 제한돼 있고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주택은 그러면 예. 지대축으로 그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주거 수요가 많으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으면은 좀 더 무리를 해서라도 학군 좋고 이런 데로 이주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수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장에다 맡기고 시장에다 방해를 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주거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라도 주거 안정을 위한 걸로 정책 전환을 한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전셋값 폭등 주거 부담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도로 완화하라는 겁니다. 네. 과거 일제시대 때 도시화가 100년 동안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 전세제도가. 그걸 불과 몇 년 만에 바꾸겠다는 건 사실상 폭력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예. 자, 뭐 주거 복지라 그래야 될까요? 주거비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또 세입자 대표가 열심히 뛰어주면 좋겠고요. 안 처장도 적극적으로 도움의 역할 하실 거로 믿습니다. 네, 전국 예. 세입자협회 민달표 유니언 이렇게 많이들 가입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결국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끝내야 되거든요. 아우, 세계 인권 선언문에서도 진행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자, 두 분 선언문에서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였습니다. 자, 교통정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내입니다. 최정은 리포터. 네,